만주족의 안보가 위험해지자 요동정벌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추가 갑자기 항복한 그 순간부터 주원장이 이성계를 살살 꼬셔요. 그러니까 이게 반간계 전략인데 삼국지에서 조조가 했던 전략이죠.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성계를 엄청 칭찬하고 최영 장군하고 고려 사람들을 엄청 까내립니다. 자, 여기 원문 나와 있으니까 뭐 지금 최영은 사람 됨이 흉악하고 교활하여 권세를 오로지 제멋대로 행동한다. 너희 나라 사람들 중 식견이 있는 자라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이성계, 그 사람은 유순하고 부드럽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말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유순하고 시무를 알 줄 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 너희들은 마땅히 일찍 도모하라. 이성계하고 이성계처럼 유순한 사람들은 대세를 읽고 채영하고 맞서라 이 얘기예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성계를 띄어 올리니까 이거 같이 손잡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균열이 생기게 되죠. 이게 주원장의 전략이었고요. 계속 최영을 까내립니다. 계속 공개적으로 뭐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최영은 늙고 망령된 도적으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전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원장, 내가 보기에 이 도통 이성계는 반드시 최영의 망령된 짓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영의 명령을 안 들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계를 가스라이팅하고 서로 균열을 일으키면서 이간질, 반간계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성계가 반란을 하기 이전부터 둘 사이에 확실한 커넥션이 있었다. 명나라하고 주원장하고 커넥션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김씨 왕조만 미화를 할 뿐 우리나라처럼 종교 수준의 조선을 빨 이유가 없는 북한에서도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진작에 주원장과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시켰다는 이게 북한의 정설입니다. 고려 주력 부대가 전부 다 이제 요동 북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성계가 강화도 해군 병력을 축소를 시키고 싹 다 빼버립니다. 경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최소 병력만 남기고 요동정벌을 해야 된다고 그쪽으로 다 빼버려요. 그래서 강화도가 텅 빈다는 거 여기 기록에 있죠. 무진일에 여러 도의 군사를 강화도에 진주시키라고 명하였으나 곧이어 이성계를 도통사로 삼아 정예병을 모두 뽑아내요. 압록강으로 가게 했다. 거기 강화도 병력을 다 빼가지고 압록강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수비가 텅 비게 되니까 민심이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이겁니다. 강화도가 예전에 1380년도에 그러니까 이때가 1388년이거든요. 8년 전에 이미 명나라가 500척을 끌고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병력이 없으면 거기 살고 있는 민간인들이 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되게 불안해했다는 거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거는 이성계가 서쪽 강화도 병력을 싹 다 빼버린 거고 강화도는 텅 비었다는 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때 1388년에 성동격서라고 하는데 성북격서죠. 북쪽에서 마치 전쟁 날 것처럼 해가지고 서쪽으로 쳐들어온다. 이거 지금 홍무통보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388년에 명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흔적을 남겼어요. 명나라식 무덤이 강화, 초지, 김포, 화성, 그리고 지금 현재 판문점, 개경까지 북한에서도 출토가 됐다 이겁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개성에서도 출토가 됐다는 거예요. 침략 루트잖아요. 강화도부터 개경까지. 명나라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이성계하고 손잡고 멸망시킨 게 확실하다 이겁니다. 이성계는 북쪽 요동으로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갔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고려가 멸망하는 순간 죽었을 겁니다. 명나라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고려의 정말 훌륭했던 장군, 그 장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고려의 최정예 병력이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강화도는 텅텅 비고. 그 상황에서 명나라한테 침략을 받고 싹 다 민간인들 싹 다 학살당하고 명나라 병사들의 수많은 희생을 만들고 고려 군사들은 죽었어요. 다 전멸할 때까지 한 명이라도 죽이자. 나 죽더라도 수많은 명나라 병사들이 희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고려가 멸망이 되고 나서 요동 육로에서 명나라 군사들이 이제 조롱을 했겠죠. 야, 니네 나라 이제 끝났어. 지금 이미 침략 당했어. 지금 멸망했어. 어떡할래? 하면은 이제 고려 군사들은 군심이 동요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했겠죠. 전령을 받아서 고려가 지금 멸망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이제 고려를 구하러 남하를 했겠죠. 이제 고려 군사들이. 근데 이성계하고 주원장이 정말 잘 짠 게 뭐냐면은 개경에서 요동까지 가려면 엄청난 행군을 해야 됩니다. 장난 아닌 산악지대로 계속 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데만 해도 엄청 지쳐요. 근데 또 고려가 또 멸망했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방금 행군했는데 또 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이 고려 군사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착을 한다 해도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완전 지친 피로감인 상태로 이성계하고 명나라군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멸입니다. 전멸.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만들게 고려 중앙정부를 절대로 도울 수 없게 북쪽으로 뺀 다음에 먼 데로 빼고 행군을 엄청 해야 되니까 이미 다 전략을 짜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텅 빈 강화도부터 해가지고 중앙정부까지 다 멸망을 시킨 거죠. 아니, 북쪽에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다행히 북쪽 지역 사람들은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 전부 다 당연히 이 요동정벌로 나간 고려 주력군을 응원을 하죠. 이성계를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이성계하고 명나라 한족을 누가 응원해요? 북쪽은 쉽게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합니다. 쉽게. 왜냐면 같이 협조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다 협조를 해주니까 북쪽은 장악하는데 이성계는 고려 개경을 멸망시키자마자 명나라 군사들하고 곧바로 평양을 점령합니다. 평양도 되게 중요한 땅이니까 거기서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명나라군이 이제 평양 장악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위에서 좀 멈춰버립니다. 왜냐면은 그 고려의 애국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고려 애국자들이 이성계랑 명나라한테 우리 고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남하를 한 건데 이성계하고 치고 올라와서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쪽 지점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천리장성입니다. 실체도 없는 천리장성. 고려사에서 이거를 글로 지었어요. 성은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성을 돌로 쌓고 이래야 되는데 글로 쌓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고려의 애국자들, 요동정벌을 나갔다가 고려를 차마 못 구해줬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못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기존의 만주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지역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한반도의 그 평양 위까지.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고려의 지도가 원래 이만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요동정벌 나갔던 군들과 만주족이 연합해가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엔 여진족이라고 하죠. 나중에 중국인들이 여진족이라고 합니다. 한족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북쪽을 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토가 조그만 지도는 조선의 지도입니다. 조선이 영토를 넓혔다고요, 나중에? 아니요. 오히려 영토를 잃었습니다. 만주 배신했기 때문에 그나마 요동정벌 한 사람들이 조선한테 우리 백성들이 노예가 된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북쪽을 장악한 그 지역이 바로 조선의 영토입니다. 그 북쪽 바로 밑에 있는 평양까지만 정복한 그게 고려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예요. 조선의 영토. 그 북쪽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고려인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장악한 겁니다. 요동정벌 나갔던 사람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한족들이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사를 한족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국자가 진짜 이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갈라버린 거예요, 한족들이. 이거 나중에 이제 사군 육진이라고, 세종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군 육진이라고. 이 사람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주족하고 고려의 주력 부대거든요. 거의 주력 부대가 다 나간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투력도 엄청 세지. 이거를 어떻게 밀어내질 못하는데 어떻게 밀어냈냐? 인해전술. 원래 고려라는 나라는 민간인하고 군인하고의 구분이 있었던 정상 국가입니다.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한족 사대부들이, 이거 전편 보세요. 한족 사대부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등한 버러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모품, 고려 사람들이, 고려 왕조가 바라봤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민족이자 소모품입니다. 죽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며 어린이며 노인이며 그냥 그 사람들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 내보낸 겁니다. 그 여진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이에요. 고려 요동정벌을 나가가지고 이성계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북쪽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려 여자, 그리고 고려 애들, 고려 군인들, 고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덤벼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싫으면 죽여야죠. 죽이는데 얼마나 멘탈 붕괴가 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력 떨어지고 멘탈 붕괴되면서 군심이 동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후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압록강 이북까지 후퇴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한반도 지도대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바로 더 뒤로 물러나면은 이제 명나라가 뒤에서 쑤셔오지. 만주족의 거점만은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해전술, 소모품, 여자,
애들, 노인 합해져 있는 그 조선 군인들을 어쩔 수 없이 사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만주 그 압록강 일대에서 고려 여자, 애들, 노인들 포함한 조선군들이 엄청 사륙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조선 놈들이. 뭐라고 기록하냐? 여진족 놈들은 잔인해가지고 여자며 애들이며 노인이며 그냥 다 사륙하는 쓰레기들이다. 이러면서 민족을 갈라치기 한 겁니다. 한족들이 고려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남쪽 지역들, 이쪽 사람들은 전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려 중앙부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대로 있으면은 100% 한족이 장악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노예가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한반도 남쪽 사람들이 거의 다 일본으로 배 타고 가요. 마치 보트피플처럼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계속 고려에서는 멀쩡한 사람들 학살당하지, 그리고 명나라 군사로 끌려가지, 인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려의 인구들이 대다수 탈출해버립니다. 조선이 이 정도로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족의 세상이 됐다, 이 한반도는. 그거를 간파하고 그때 다 일본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모두 노예가 된다. 전력으로 일본으로 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